안녕하세요. 자, 기초입문과정 벌써 4주차 강의 준비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예요. 142페이지 오시면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입니다. 네,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를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게요.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를 펼쳐두시고 네, 앞에 보시면 되죠. 자, 입문과정 기초 강의 자료죠. 네, 강의 4주차 진도입니다. 오늘 이제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을 공부할 거예요.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인데 글자 그대로 신도시 개발을 하고 한 30년, 40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건물은 노후화되고 기존의 기반 시설은 열악해지고 이렇게 해서 주거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개발하든지 재건축을 행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도시와 주거환경을 정비하기 위해서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등을 이제 행하게 되는데 관련된 제도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우리 그 토지공법의 기본이 되는 법이 이제 국토계획법이잖아요. 그 국토계획법상 그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국토계획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이다라고 하게 되고요. 그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세 가지가 있죠.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이 있는데 그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그 도시개발 사업 방법 지난주에 공부했습니다.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 그리고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사업의 절차 그리고 또 환지 방식으로 할 때 사업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등등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이제 도시개발법이었다면은 자, 이렇게 신도시 개발되고 30년, 40년, 50년이 지났을 때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고요. 자, 그 사업을 이제 정비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에서 정비 사업의 시행자, 재개발 사업을 누가 하는지, 법적으로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법이 정한 정비 사업에는 무슨 사업이 있는지, 네, 예를 들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런 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를 규정하기 위해서 별도로 만든 법이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개발법, 국토교육법상 도시군 계획 사업 중 정비 사업에 관한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그렇게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모두 국토교육법의 하위 법률로서 만들어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일단은 기초 과정이니까 이렇게 잠깐 소개를 드린 거고요. 실제로 시험은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라고 하는 용어 정의부터 이제 출제 범위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우리 기초 과정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이론을 우리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관련된 용어들을 착실하게 이제 학습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수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 같이 한번 볼까요? 네, 보시면은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에서 첫 번째 정비 사업의 종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교재 142페이지 보시면은 정비 사업의 종류가 몇 가지가 보이고 있죠? 세 가지가 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 이 세 개를 무슨 사업이라고 합니까?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 사업에는 세 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일단은 이 세 가지 종류를 외워야 돼요. 이 세 가지 사업을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에서. 그러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부터 이제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고개를 드시면 되죠.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일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개념이 딱 보니까 몇 개가 있죠? 두 가지 개념이에요. 이게 본래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달동네 철거 사업이에요. 그래서 하나만 있다가 2017년도에 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개념이 몇 개가 된 거죠? 두 가지로 개념이 정의돼요.
여러분 지금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여기 올려둔 거예요. 법 조문 그대로 올려. 이 조문이 조문. 법 조문 그대로 적어둔 거죠. 근데 이걸 읽어서는 현실적으로 주거환경 연사업이 무엇인지 잘 모르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로 아셔야 되냐면은, 이제 오늘 수업 끝나고 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은 이것을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한 번만에 될까?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음 주에 물어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이죠? 라고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시작할게요. 일단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봐요.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구조한 지역. 여기까지 한번 생각해 봐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구조하는 지역이니까 부자 동네입니까? 부자들이 살고 있는 동네입니까? 서민층 거주지역입니까? 완전 달동네 지역입니까? 완전 달동네 지역을 법원은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네. 찌들어지게 못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 법에서. 그래서 포장을 한 거야.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하는 지역으로 표현한. 그래서 머릿속에는 상상을 해야 돼. 이 말의 현장은 완전 달동네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 완전 달동네에 가보면은 정비 기반시설, 기반시설이 무엇인지 배웠잖아요. 정비 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정비 기반시설이 보통 열악한 게 아니고 극히 열악하죠. 그럼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 한번 이 동네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인데, 이 동네는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하고 있어요. 거주하고 있는데 이 동네는 도로가 없어, 도로가 없고 좁은 골목길만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해요. 도로가 없으면 자동차가 동네에 올라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 다음 골목길만 있으니까 사람이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경사각도가 너무 커서 계단식으로 돼 있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1960년대, 70년대 서울에 재개발을 하기 전에 완전 달동네를 상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이 동네에, 그리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이에요. 극히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이런 지역에서 목적을 무엇으로 하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밑줄 꺼드린 거 정도는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이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무엇입니까?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라고. 밑줄 꺼드리면서 넣고 말을 해야 정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여러분이 이걸 10번 읽어도 모르는 게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이게 이제 사업의 목적이 되는 거, 목적. 이게 목적이에요.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죠, 목적인데, 개선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국어적 의미는 좋게 고쳐가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하면 빵점이라는 거죠. 적으세요. 책에 동그란 주거환경 개선 줄 것이고, 주거환경 개선 밑줄 것이고, 밑에 뭐죠? 목적이라니까. 목적. 주거환경 개선이 사업의 목적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목적이고, 이때 개선은 적으십시오. 개선을 동그라미 하시고 책에다가, 이때 개선은 철거 방식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철거 방식을 의미해요. 그래서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달동네 지역에서 행하면은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건축물은 보존됩니까? 철거합니까? 철거하는 거야. 기존의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그 달동네 그 천막집, 오두막집은 전부 보존되는 게 아니고 철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정비법에서 개선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머릿속에 철거 방식으로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선은 여러분 국어적인 의미로 아셨지, 개선을 철거라고는 상상을 못 해봤잖아. 그러면은 앞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달동네 지역에서 행하면은 그 동네는 보존 방식으로 합니까? 철거 방식으로 합니까?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1970년대, 80년대를 지나면서 서울의 저 봉청동이나 성북동이나 이런 곳에 재개발 달동네 철거 사업 많이 했잖아요. 그게 법으로 정의하면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다 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습하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첫 번째,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목적으로 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고, 자, 이렇게 달동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전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된 거죠. 하나. 여기까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한 개를 정의한 거죠. 그리고 2017년도에 이 법이 개정되면서 이 두 번째 개념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봐요.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해봐요. 단독주택과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이라면은 기반시설이 보통 열악합니까? 양호합니까?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기반시설이 보통 열악하잖아요. 아니, 단독주택이 모여있는 동네에 가면은 집집마다 주차장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골목길에 주차하잖아. 밤 되면 주차 전쟁터를 치잖아. 지방에서, 시골에서 친인척이 방문하면은 주차할 곳이 없어가지고 골목길에 이 집, 저 집 민망하잖아. 부탁해야 되고, 뭐. 집 앞에 차 좀 댑시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동네잖아요. 그러면은 이 단독주택, 단체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기반시 열악하기 때문에 그 동네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를 한 거예요. 그럼 재개발 방식은 우리 어떤 동네가 재개발되면 기존의 건축물은 보존되든가 철거되든가 철거되잖아. 그럼 봐요. 이렇게 단독주택, 다체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기반시 열악하면은 서민층 거주지역인데 이거 재개발을 하면은 전부 철거되는 거예요, 철거. 기존 건물이 철거되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 세입자들은 그리고 유주택자도 서민층이라면은 그 재개발 보상금 일부 받고 그 지역이 아파트 단지 위주로 재개발이 돼버리면은 서민층 거주지역이 중산층 거주지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세입자나 그 기존의 주택 소유자들은 그 동네에 재정착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재개발 하기 전에는 단독주택 하나 갖고 살았는데 재개발되고 나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15억씩, 20억씩 해버리니까 거기에 거주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수용보상금 일부 받고 또 다른 서민층 거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80년대부터 서울의 재개발이 80년, 90년, 2000년을 거치면서 계속 철거 방식으로 서민층 거주지역이 재개발되니까 서울에 살다가 외곽으로 쫓겨가고 뭐 저렇게 또 나가고 인천 가고 뭐 이렇게 거기까지 간 거죠. 인천 아시안 게임 하면서 재개발하니까 또 쫓아내니까 서해바다 빠질 수도 없고. 그래서 끊임없이 서민층 거주지역이 파괴되니까 사회적으로 반발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생계 대책 없이 서민층 거주 안정을 해치는 무차별 재개발은 반대한다. 우리 재개발할 때 용산 철거민 사태 등을 겪었죠. 예를 들면 상가 얻어서 사가장 사는데 임대 얻어서 사가장 사는데 권리금 5천만 원 주고 들어가는데 재개발되니까 상가 세입자는 권리금 보장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럼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쫓겨나는데 누가 나가냐고. 그 용산은 철거는 사건이에요. 끊임없이 그렇게 하니까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용산 철거민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 전체가 반성합니다, 이제. 아, 도시의 서민층 거주지역도 소중하구나. 재개발, 재건축을 무조건 철거 방식으로 밀어내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법이 만들어졌어. 한번 봐요.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밀집된 지역, 이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그 동네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 주자.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은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도시 기반시설,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해주자. 도로도 신설하고 도로도 확장해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공공도서관도 지어주자. 대신에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보존하자. 그대로 보존하면서 원칙적으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기 위한 사업이 도입됩니다. 그러면은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인데 앞으로 단독주택, 다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 동네 열악한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을 확충해 주면서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하자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을 포기하잖아요. 재개발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해제가 되면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구역을 지정해서 해당 지역의 주택은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가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때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의 재개발, 재건축 등 부동산 정책은 철거 방식에서 일부 보존 방식이 가미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도시 저소득층 주민이 집단지를 거주하는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념은 보존 방식. 주거환경을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이제 두 가지를 막연히 조문만 읽는 게 아니고 이제 현장과 연계시켜서 그다음에 시대의 어떤 그 사업 방향을 반영하면서 개념을 완전 이해한 거 맞죠? 그러면 서울에 앞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과거에 재개발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곳은 해당 지역의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서울시에서 확충해주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하고 개량해가는 방법으로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완전 철거 방식입니까? 점진적으로 정비합니까? 점진적으로. 원칙은 보존하면서 도로가 없으면 도로 만들어주고 주차장 없으면 주차장 만들어주고 도시공원 만들어주고 공공도서관 지어주고 그리고 노후화된 건물 위주로 점진적으로 하나씩 개선해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서민적 거주지역이 전면 철거되는 그런 사업은 되도록 이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이렇게 지양을 하겠다 그런 제도적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바람직한 방법으로 입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어떤 사회적 갈등 요인을 연구하고 이런 제도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여 통과시키는 국회의원, 그런 국회의원이 진짜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국회의원이 아닐까. 이런 정책을 개발해서 발표하는 정치인, 그런 정치인을 선택하는 우리도 시민들의 안목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을 느끼는 법조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개념 두 가지였죠. 이걸 책 보지 않고 설명 들으면서 연상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할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란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전면 철거 방식 맞죠? 달동네는 어떻게 되죠?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락하고 노후 불량 거주율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서민적 거주지역이잖아요. 과거에는 재개발했거든. 그 동네 건물이 노후화되면은. 그런데 앞으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그 동네에 부족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새로 확충해주고 해당 지역의 주거환경은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한 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입니까? 보존 방식. 그렇게 하면은 개념 완전 이해한 거 맞죠?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하겠습니다. 진짜 이게 웃긴 게 여러분 선배님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분들 재개발 재건축 구분 못하는 현지 공인중개사 무지하게 많거든요. 재개발하고 재건축이 어떻게 다르죠? 물으면 대답 잘 못해요. 장사가 되겠냐고. 재개발 재건축도 구별을 못하는데 그럼 제대로 돈 투자를 하면 그분 앞에서 계약서 쓰겠냐고. 그죠? 오늘 재개발 재건축 제대로 개념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사업도 여기 보세요. 개념이 몇 개 있죠? 두 개. 본래 이 개념만 있었어.
그러다가 2017년도에 법 개정되면서 두 번째가 재개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런 거 이제 해설 강의를 딱 듣고 나면 현장 이야기를 좀 듣고 나면은 쏙쏙 들어와요. 들어오고 여러분들 이제 금방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을 제대로 이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혹시 지난해 공법 공부하신 적 있다가 재개발 재건축을 아직도 구분을 못 하신 분들, 조문만 냅다 암기하면서 고생하신 분들, 오늘 강의 듣고 이제 현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방법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보겠습니다. 재개발 지역은 정비기반시설,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원, 녹지 등 정비기반시 열악하고, 외워야 됩니다.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재개발 대상 지역은 기반시 열악한 지역이에요. 그리고 아까 정비기반시 극히 열악하면은 그 동네 도로 없다 그랬죠.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골목길만 있단 말이야. 그건 주거환경 개선 사업 대상이잖아. 근데 여기는 기반시설이 열악하니까 도로는 있어, 이 동네는. 도로는 있다고. 이 동네는 도로는 있는데 도로가 좁고 삐뚤삐뚤 이렇게 있지. 자동차 한두 대가 기고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럼 열악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이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이죠, 밀집. 아까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 대상이었잖아요. 달동네. 여기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이 아니고 밀집한 지역의 밀집. 이걸로 개념이 구분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밑줄 그리면서 못 외우면 안 돼. 재개발이란 정비기반시 열악하고, 이게 극히 열악하고 하면 틀려버리는 거야. 정비기반시 열악하고 그 동네 노후 불량 건축물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목적이 뭐죠? 주거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 이것은 전통적으로 규정된 재개발 개념이에요. 근데 목적이 뭐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이 지역은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주택지입니까? 주택지.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던 재개발을 말하게 된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대개 이거라고. 재개발이 뭐죠? 정비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에서 개선이 들어갔으니까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보존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입니까? 철거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서울에서 재개발하면은 그 동네에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기존 건축물은 보존됩니까? 철거됩니까? 전면 철거 방식으로 동네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재개발은 완전 철거 방식이구나.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게 도입된 거죠.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공식적으로 재개발 대상에 도입돼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이것도 재개발 사업이 된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이죠. 그러면은 목적이 다르죠. 위에서 이루어진 전통적인 재개발은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말하지 않더라도 주택지죠. 대부분 주거지겠죠. 근데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도 재개발이 된 거죠. 근데 이 조문만에서는 여러분이 가슴이 와닿지 않는 거야. 현장 이야기 해드릴게요. 현장 이야기. 이 개념을 제가 설명할 때 저의 특허권 내가 등록 안 했지만 제가 이걸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현장을 설명을 하거든요. 상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설명할게요. 봐주세요. 상업적에 이루어지는 재개발. 이런 현장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아는 거라고. 봐요. 여기가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에요. 잠실역입니다. 지하철 2호선 잠실역이에요. 그럼 잠실역은 뭐 강남 개발할 때 이제 개발된 지역이니까 1980년대에 개발된 거잖아요. 그럼 벌써 이제 개발된 지 몇 년 지났습니까? 30년, 40년 가까이 다 돼가잖아. 그러면은 이 잠실역 주변 지역은 이제 여기 봐요. 여기 이제 송파대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송파대로로 이렇게 내려가죠. 네, 내려가고 여기에 석촌 호수공원이 있잖아요. 송파대로 내려가면 맞죠? 그리고 석촌 호수공원이 있고 여기가 이제
롯데백화점도 있고 롯데호텔도 있고 여기는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 롯데월드고 롯데월드가 있고요. 네. 그리고 롯데월드 건너편에 뭐죠? 롯데월드. 롯데월드가 들어와 버렸잖아. 이제 대충 이 지역 상상이 되죠. 그럼 봐요. 이 롯데백화점하고 롯데호텔하고 롯데월드가 있는 이쪽은 1980년대에 개발됐으니까 벌써 개발된 지 40년, 30년 훨씬 넘어버렸잖아. 그리고 롯데월드가 개장을 하면서 상권의 중심이 이쪽으로 넘어오고 있어, 지금. 상권의 중심축이 이쪽으로 옮겨오고 있는 거야. 그럼 여기는 기존의 롯데월드, 롯데백화점, 롯데호텔이 있는 이쪽은 도시 기능이, 상업지역으로서 도시 기능이 취약해지고 있고, 롯데월드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취약해지고 있고, 상권이 많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이 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20년, 10년 이내에, 혹시 20년 이내에. 그러면은 이 지역을 롯데가 재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역을 본래 롯데월드나 호텔, 백화점 있는 쪽을 재개발하면은 여기는 상업지역입니까? 공업지역입니까? 상업지역이면 상업지역. 상업지역의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통하여 여기는 주거환경입니까? 도시환경입니까?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또 재개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예요. 여러분. 한류 관광 붐이 있었죠. 코로나 이전에. 그때는 명동에 지금쯤 가면은 중국이나 태국, 동남아 관광객들은 명동에 발디딜 틈이 없었잖아요. 지금 이러면 명동 한번 나가봐요. 얼씬년스럽고요. 서산하고 무서움이 있을 정도로 상권이 죽었단 말이에요. 동대문 쪽도 마찬가지고. 종로 나가보세요. 저녁에 사람 별로 있는지. 2가 3가 다 올라가 봐. 저쪽으로 가면 갈수록 다 심하다고. 보신각 쪽은 좀 나은 거예요, 그래도. 네. 그러면은 그 지역은 강남 신도시, 수도권의 신도시하고 비교해서 볼 때 상권 회복이 필요하죠.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죠. 그 구도심, 서울의 구도심을 언젠가는 10년, 20년 이내에 재개발이 막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입법이 이루어진 거라고. 이제 상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제가 상징적으로 롯데월드, 백화점, 잠실역 주변 지역을 이야기를 했죠. 동대문 3가, 명동 일대, 종로 3가, 2가 쪽을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염두에 두고 공부하시라고. 그럼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이걸 알면, 이 개념을 알면 나중에 진짜 안 해도 정비 사업을 누가 할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봐요. 그러면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롯데월드를 재개발하면은 우리 주택지에서 이루는 재개발처럼 여기에 롯데가 조합을 만들까 안 만들까? 롯데는 단독으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상업적으로 이루어진 재개발은 기존의 재개발과 달리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어요. 조합을 만들지 않고 토지 등 소유자, 해당 지역에 땅 가지고 있고 건물 갖고 있는 롯데가 조합을 만들지 않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대기업이 단독으로 상업적으로 이루어지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라고. 그럼 시행자를 아니어도 되잖아. 개념을 알면은. 그래서 공법은 비법이 정확한 개념 이해를 통하여 제도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공업지역 재개발 말씀드릴게요. 공업지역 재개발 말씀드릴게요. 공업지역 재개발은 현대자동차 동구에 가면 현대자동차 1공장부터 정확히 잘 몰라요, 저는. 4공장까지 많이 틀리진 않아요.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있어. 근데 지금 자동차는 신차 판매 비중이 내연기관이 대부분이죠. 즉 휘발유나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대부분이잖아. 다른코 10년 내에 자동차 신차 판매, 10년 이후에 판매되는 신차의 주류는 내연기관입니까? 전기 수소입니까? 전기 수소로 바뀝니다. 근데 10년 내에 그런 변화가 오겠죠. 우리 핸드폰, 이 휴대폰을 가지고 일상생활이 다 가능하다. 금융하잖아. 티켓팅 다 하잖아. 호텔 예약 다 하잖아. 모든 일상생활의 핸드폰으로 이루어진 게 10년 안팎이에요. 맞죠?
10년 이내에 다 이루어졌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 자동차 공장은 전기나 전기 수소차 공장으로 바뀌어요. 10년 이내에 다 넣고. 그러면은 현대자동차 문 닫아야 됩니까? 공장 재개발 해야 됩니까? 전기나 전기 수소차로 공장 재개발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공업 지역에서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잖아요. 산업구조 개편이 필요하잖아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도시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재개발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재개발하면은 현대자동차가 단독으로 재개발할 수 있는, 공장 재개발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돼야 안 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은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을 만들어요? 조합 없이 합니까? 조합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개념 이해 없이 그걸 나중에 어떻게 정비사업 시행자를 감당하시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기서 무너진 거예요. 개념을 이해하고 여기 잡아가면은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은 해당 지역에 단독주택 하나 있다고 단독을 못하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하니까 주거지역에서 이루어진 재개발은 조합이 단독 시행하고,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이루어진 재개발은 조합을 만들지 않고 해당 지역에 땅 갖고 있고 건물 갖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개념을 잡으면은 제도의 이해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입문 과정이 아니면은 재개발, 재건축 세 가지 개념을 1시간 동안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3월 따르면 대충 읽어주고 대충 설명하고 10분 만에 훅 지나가 버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상업적을 보면서 롯데월드 재개발을 상상하겠어요? 공업적을 보면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 재개발을 상상하겠어? 현장하고 연계가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도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구축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니까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뭐죠?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고, 상업적, 공업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 사업의 목적은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잖아. 도시 환경 개선이 목적이면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정비 기반시 열악하고 노후 불량구축이 밀집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은 재개발이다. O 믿겠습니까? X. 도시 환경 개선이 아니고 뭐죠? 주거 환경 개선. 그 다음에 상업적, 공업적에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 등을 통해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개발이다. O 믿겠습니까? X. 상업적, 공업적은 주거환경 개선이 아니죠. 뭐죠? 도시 환경 개선. 이렇게 단어가 바뀌게 되는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환경 개선을 구분을 못하니까, 그 근거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시험이 이상하게 말 바꾸기 한다 그래. 말 바꾸기. 나는 자기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시험이 이상하게 나왔다 그러잖아. 구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재 다 외워도 답은 떡하니 못 찾고 나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재개발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볼까요? 재건축 142페이지 제일 밑에 있죠. 재건축 펼쳐두시고 앞을 보셔야 돼요. 재건축이죠. 재건축. 여기 재건축 개념이 빠져 있네요.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이에요. 보세요.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을 열악입니까? 양호입니까? 양호. 그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돼. 잠깐만요. 재건축 대상은 정비 기반시 열악, 정비 기반시 양호하니까. 여기 보세요. 이 동네를 딱 보니까 도로와 등 기반시 양호합니까? 열악합니까? 양호하잖아. 기반시 양호는 글자를 보지 말고 항상 현장을 상상해야 돼, 공법은. 조문을 보면서 조문을 현장으로 상상하고 해석해서 적용해라. 그게 공법이라는 거죠. 정비 기반시 양호한데 그 동네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죠.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여기 강남역이에요. 강남역이에요. 강남역 주변 지역은 정비 기반 시설 양호한 거 맞죠? 그리고 여기 역세권에, 네, 19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건설된 아파트가 있어. 그럼 80년대 후반에, 90년대 초반에 건축된 아파트니까 벌써 30년 이상 훌쩍 넘어버렸잖아. 그럼 건물은 노후화될 수 있죠? 네, 건물은 노후화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봐요. 기반 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아파트니까 단독주택입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잖아. 이것은 재개발 대상입니까? 재건축 대상이 됩니까? 재건축 대상이 돼. 근데 시험이 이 부분이 개정된 거다. 이렇게 돼 있어서 옛날에는 2017년도까지 정비 기반시설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었어. 그때는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라고 표현을 안 했다고 법이 옛날에는. 그러면은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물로 판정된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이라면은 그 건축물에는 단독주택도 포함이 돼 있잖아.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양호하면은 단독주택 밀집 지역도 2017년도 이전에는 재건축 대상이었어요. 근데 법이 개정되어서 기반시설이 양호하고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공동주택 밀집 지역만 재건축 대상으로 법을 바꾼 거죠. 그럼 여기다가 공동을 빼버리고 정비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에 해당하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 재건축이다. 그러면 O 몇 겠습니까? X가 되는 거야. 이게 공동을 빼버리면 틀려요. 그럼 이거 설명을 안 들으면은 문장을 다 외우고 들어가도 그게 안 보이는 거죠. 어디가 틀린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글자 두 글자 바꾸고 시험을 이상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입법 취지를 모르는 거죠. 왜 이 부분이 법이 이렇게 개정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들은 적이 없으니까. 글자 두 글자를 빼고 넣고에 운명이 갈리니까 자기는 억울할 거 아니야. 막 울어요. 떨어지고. 왜요? 선생님, 시험이 이상하게 나왔어요. 난 자기가 이상한데. 이 재건축 대상이에요. 재건축은 봐요.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잖아. 주거환경 개선이 목적이니까 대한민국의 재건축은 전부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기존의 공동주택은 보존됩니까? 철거됩니까? 철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아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개념이 몇 개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개념이 몇 개냐고. 2개. 달동네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철거 방식. 단독주택, 다시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보존 방식. 주택지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은 철거 방식. 상업적, 공업적에서 이루어지는 재개발도 철거 방식. 그리고 기반시설이 양호한데 노후 불량 건축으로 판정된 공동주택 밀집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면은 재건축. 그래서 재건축도 철거 방식. 그러면은 유일하게 우리나라 정비 사업 중에서 보존 방식으로 가능한 것은 단독주택, 다시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철거 방식으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럼 나중에 이제 정비법에 이렇게 나와. 기본 이론을 배울 때. 재개발, 재건축을 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했어요. 재개발, 재건축을 곧 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는데 사업성이 없어. 아니, 여러분 아파트,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7억인데 재건축을 한다면 조합원 분담금이 6억을 내야 돼. 그러면 7억짜리 아파트 재건축하려고 분담금 6억 내고 재건축 하시겠어요? 못 하겠어요? 못 하고 사업성이 없는 거잖아요. 맞죠? 산꼭대기 아파트가 있어. 재건축을 해도 기존의 아파트 값보다 재건축 이후의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지도 않아. 그럼 사업성이 있겠어, 없겠어? 없죠. 나홀로 아파트야. 동수가 1개야. 세대수가 150세대야. 재건축을 해도 증가될 수 있는 세대수가 없어. 그럼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날 거 아니야. 사업성이 있어, 없어? 없어요. 재건축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재건축하겠다고 정비구역 지정했다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겠죠. 해제하면은 그 동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구역으로 지정해서 그 동네 건물은 철거합니까? 보존합니까?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하는 방법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개념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거 거의 뭐 1시간이잖아, 지금. 이 정비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죠? 3가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3가지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2개, 재개발 2개, 재건축 개념 1개, 5개를 설명을 드린 거죠. 현장을 상상케 하시면서. 연습 많이 하시고요. 이걸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짜로. 책 보지 않고 말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정비사업 세계는 진짜 최소 10번 이상 읽으세요. 그래서 책 안 보고 말하는 연습을 딱 하실 것. 그렇지 않고 뭐 우물우물 뭐 몇 번 적어 놓고 뭐 밑줄 꺼 놓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건 아니야. 책 안 보고 말할 수 있도록 연습하시라니까. 됐죠? 그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용어 정의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구나. 3개 설명하는데, 정비사업 3개 설명하는데 1시간 가버렸어. 네. 끊었다가 휴식 후에 진행할게요.